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삼성 오너가인 홍라휘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다 차처하고 주주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과연 이 주가가 괜찮냐, 이렇게 큰 규모로 매도한다니 고점 신호 아니겠냐, 또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건데요. 뭐 매각 규모가 1조 7천억 원, 상당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 주가에. 실제 소포 공시가 뜬 다음에 소포 하락을 했으나 바로 좀 회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공시가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반영됐다. 예,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봐요. 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번이 마지막 상속세거든요. 이번에 되면, 왜냐하면 2026년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5년 분할인가요? 예, 5년 분할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6번 분할을 6번. 하는 건데, 이젠 한 번 할 때마다 2조 원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12조 원의 이제 상속세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너라도 사실 12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너 지분을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케이스. 그렇죠. 이게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고 절대 이제 지분을 팔지 않아요. 살지 않고. 네, 이게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이었고, 세 모녀, 금방 말씀하셨던 이 세 모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팔았죠. 삼성 SDS라든지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서 재원을 마련했고,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모녀가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제는 판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이거 오버행 아니냐, 결국에는 이제 잠재로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아니겠느냐 해서 좀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제는 마지막이고, 오히려 더 이제는 리스크가 더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종식되고. 대규모 물량 나올 게 없어지니까. 예, 없어지죠,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그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이번 이제 홍라희 여사가 지분이 낮아집니다. 팔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1.66%에서 삼성전자 지분이 1.49%로 낮아지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분이 1.65%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재용 회장이 홍라희 여사보다 더 많은 지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또 특징으로 잡아오고 있고, 해서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 그러니까 지분을 절대 지금까지 팔지 않았던 부분, 한마디로 경영권 방어의 측면도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두각이 되면서 오히려 더 리스크가 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금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규모 물량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처럼 파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2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규모가 뭐 2조 8천억, 지금보다 더 컸는데 이 블록딜로 했어요. 네, 시간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간에 대량 매매로 해서 큰 물량이 쏟아진다면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지 않겠냐, 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은요, 이제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탁을 해서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딜 같은 경우는 물론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딜 같은 경우는 일시에 이제는 쏟아내다 보니까 사실상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서 해서 끝나는, 한 번으로서 끝나는 리스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훅 빠져버리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죠. 근데 신탁회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분할 매각하는 방식은 사실 언제 매도가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적어요, 사실상.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장만 좋으면 충분히 그 물량은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탁 형태로 해서 분할 매도로 지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블록딜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장 외에서 그냥 그 시간 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나와서 뭐 출렁일 정도로 충격을 주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오너분들이 이제는 그 블록딜 말고 이런 신탁을 해서 분할 매도로 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이런 걱정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4월에 이제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추이를 본다 그러면 2021년 말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그 홍라희 여사께서 이제는 매도를 했는데 그게 계약 날짜가 10월 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이제 주식을 매도를 했거든요. 블록들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2023년도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세 모녀가 블록딜 방식으로 이제는 매도를 했는데 10월 31일에 계약을 했고 실제 물량이 1월 11일 날 매도 처분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주가 추이를 본다 그러면 2024년 7월부터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깨지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렇게 이제는 공시를 하고 나서 지금처럼 공시를 하고 나서 한 7개월 후, 8개월 후, 6개월 후 요 정도의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러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내년도 일단 4월 달까지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지나서 또 이 과거처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물론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영향을 줬어요. 이거는 뭐 영향 안 줬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7월 달에 좀 작년 7월 달에 내려갔던 이유가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막 뭐 반도체 윈터다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외국계 막 보고서들 막 나오면서 막 그렇죠. SK 하이닉스 내려간다. 시기가 안 좋았지. 내려간다, 팔아야 된다, 뭐 해둬야 된다,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좀 영향을 줬지, 뭐 상속세로 인해서 물론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전부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AI 붐이 타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총 하면 이제 상속세가 세 분 합해서 이제 12조 원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6차례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내는 건데 그동안에 쭉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담대로 해서 대출 받으면서 내기도 하고, 네, 그죠? 주식을 팔기도 물론 했겠지만. 맞습니다. 홍라희 관장 같은 경우는 월 100억 원 이상을 이 주담대 되면 이자가 있을 거예요. 대출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게 부담이 좀 덜한 거 아니냐. 그 부담을 이제 더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는 대량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보니 이게 주가에 부담 주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예, 이제 상속세 이제는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반기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봤을 때 그냥 주가만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처리하는 방법과 세 모녀가 처리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주식을 사실상 이제는 매도해서 상속세를 납부한 케이스가 세 모녀. 지금 이제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에서 대부분이 이제 신용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배당 받은 걸로 일부 내고 한 5천억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재용 회장 것은 그런 건 3,500억 정도는 배당으로 내고 1,500억을 정도는 이제는 개인 대출로 그렇죠.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봤을 때 약간 성향이 다르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가 하나 줄어드는 거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난 5년간 상속세 납부 기간을 봤을 때 네. 지금이 제일 유리한 게 아닌가. 왜냐? 주가가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10만 원 곧 터치할 그런 분위기인데 네, 과거와 비교 뭐 당장 2024년 네, 작년 1월 때와 비교해도 주가가 그때 7만 원, 네, 6만 원 맞습니다. 후반 이랬는데 지금 10만 원 거의 다 됐는데 네.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 유리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각에서는 약간 음모론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그런 말 사세요. 이거 일부러 상속세 딱 내야 할 타이밍에 주가 일부러 끌어올린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었으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거는 정말로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이 세 모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현금을 이제는 동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치가 굉장히 올랐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 1월보다요 지금 한 35% 이상 많이 올랐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금으로만 보면 1조 원 이상을 더 세 모녀가 세이브하는 거죠. 예, 더 갖고 갈 수 있어요. 가져갈 그래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유리한 고지에 있고 두 번째로는 매각 시점을 이번에 분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분산 매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시장의 충격을 이제는 최소화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는 세 모녀가 선택했던 오너가 선택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주가 고점에서 사실 이제는 매도를 할 타이밍이 있고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상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그때 상속세라는 건 결국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2020년 기준으로 상속세 평가가 됐을 텐데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상속세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점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아마 좋은 타이밍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너가의 주식 매도는 네. 굉장히 주가에는 악재로 그동안 되어 왔었고, 근데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네.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엄청나게 사고 있고, 네. 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잘 잡은 건데, 보통 이 증권사들 하우스에서 이 주가에 이거 아직 반영된 리포트가 아직 안 나왔겠죠? 네. 어떻게 주가를 전망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지금 일단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나눠서 아마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제한적 조정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왜 제한적 조정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형태라는 거, 분할 매각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주가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요인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블록딜이 되든 아니면 신탁이 되든 간에 일단은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매도를 하는 건데 시장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텐데 이게 상속세의 완납을 위한 거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상속세를 위한 사실 매도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뭐 오너 일가에 대한 물량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해서 제한적 어떤 위험은 좀 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상승세를 낙관하는 이제 증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AI 슈퍼사이클. 그렇죠. 그래서 뭐 보고서에 본다 그러면 결국은 2027년까지 최고점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보고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HBM에 대한 올해 들어서 가격이 20에서 30% 상승을 한 상태고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재고 물량이 완전히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디램 재고가 3주 수준으로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계속 증권사들이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는 뭐 상속세 이슈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런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AI 붐에 의해서 더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는 증권가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모녀 이분들은 이제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네.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고 이재용 회장은 이제 전혀 주식에 손을 안 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 훨씬 올라갔고 지금 맞습니다. 평가 이익이 엄청난 맞습니다. 상태잖아요. 이 정도면 과거 이건희 선대회장과 비교해도 주식에 대한 가치 비중이 훨씬 많아졌겠네요. 이게 부의 전체적인 규모가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는 주식만 본다 그러면 21조 한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22조 1,500억 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거의 근접했어요 이재용 회장.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네. 자산 증식이. 그런데 이제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올해 사실상 올해죠. 그렇죠. 올해 들어와갖고 이게 거의 한 60%. 삼전 주가 올라가면서 또 네, 거의 뭐 주식을 지켰던 보람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좋았던 거죠. 물론 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사실 이제 주식을 그럴 수밖에 매도하지 없지만. 않았던 건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S부터 시작해서 모든 삼성 계열사의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는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주식 평가액보다 좀 있으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뭐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중에 SDS, 삼성 네. SDS 메가카드 이게 왜 저 회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왜 매각을 SDS를 이재용 회장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맞아요. 관절 포인트잖아요. 예, 지금의 사실 관전 포인트가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과연 그 삼성 SDS 지분을 팔 것인가. 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은 팔면은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지배 구조의 연관성이 가장 적어요. 삼성 SDS 지분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삼성물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삼성생명, 생명으로 삼성전자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SDS 지분 판다고 해서 그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거든요.
SDS는 팔아도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죠. 문제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 SDS를 이제는 뭐 전량 매각하든지 아니면은 지분을 좀 일부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영권 지배하는 거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오히려 삼성 SDS를 가지고 있는 이제는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랑 삼성물산이거든요. 2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도 삼성 SDS에 대한 그 지배력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새 모녀 같은 경우가 케이스도 과거에 삼성 SDS 팔아서 상속세 마련한 케이스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S도 거의 제가 봤을 때 배로 오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지금 뭐 매도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팔면은 이제 물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1조 원이 넘어가요. 만약에 다 팔면은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는 본인이 신용대출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한 7,5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차원하죠. 이거 다 이제 갚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번에 아마 삼성 SDS 팔아도 된다라는 이제는 측면이 있는 거고 과연 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선택이 달려 있겠죠. SDS 주주들은 조금 불안하겠네요. 불안하죠. 반면에 원래 했던 방식대로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개인 대출이라든지 이제 배당금 받아서 그게 한 배당금이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천억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배당 받은 것과 신용 대출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한 5천억 정도 마련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워낙에 그 업황과 함께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부담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장이 지금 부울장 아닙니까? 곧 이제 4천, 5천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장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속세 및 재원 마련 이런 거는 굉장히 과거보다는 훨씬 손쉬워졌고, 네. 그죠? 움직여도 시장에 크게 영향은 없고. 굉장히 굿 타이밍 지금 말 그대로 정말 좋은 기회인 건 만큼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네. 뭐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매입 효과 이게 있었을까요?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기 완료를 시켰거든요. 예.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에서. 근데 실제 이제 주가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예, 주가 삼성전자 많이 주가 올랐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외부 외생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자사주 소각이 스타트를 전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10조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식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면 역시나 이제는 주가 상승과 밸류업 효과에 덩달아서 이제는 크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보면은요 2024년 11월 당시 그 당시에 주가가 아시겠지만 뭐 울상이었죠. 4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4만 전자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자사주 소각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오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몇 배가 올랐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10만 전자 뭐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목표 주가 지금 증권사들은 12만까지 보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돼서 소각을 하면 네. 물량이 줄어들어서 맞습니다. 주가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걸 다시 내놓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이제 소각해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있는 주식을 소각해 버리니 당연히 매입해서 소각해 버리니 당연히 이제 주당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죠. ROE도 사실상 개선 효과도 나오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또 신뢰를 줬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주 가치를 끌어올렸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시장에서 아 역시 삼성이다 약속을 지킨다 그렇죠. 이런 어떤 신뢰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대부분이 사실 일부 대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사실 교환사채 발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진짜 소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게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줬던 것이 이번에 자사 소각의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주가를 이제는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삼성전자 주가를 들고 있느냐 이해상충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 없습니다. 아니 왜 안 가지고 네, 계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요.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까봐 오해받을까봐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평가를 했을 때 후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측면을 봐요. 이게 뭐 주가 측면도 있겠지만은 고용의 문제. 이정 회장은 고용을 잘 지켜줬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채용 문제가 되게 예민한데 삼성전자는 항상 약속을 지켜왔거든요. 채용하겠다. 이런 어려움까지 채용하겠다. 항상 스타트를 끊어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뭐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정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환원과 너무 좋게 얘기하나요? 아무튼간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는 저는 정말 신뢰가 좀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 3년 정도로 봤을 때 삼성전자 굉장히 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엔비디아, 네. HBM. 네. 지금 뭐 근데 반도체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제 HBM이 곧 이제 전격적으로 납품이 되는 정도로 나오고 네. 반도체 심지어는 일반 반도체 주식 가격 시장도 굉장히 좋아요 또. 맞습니다. 엄청 좋고. 네. 그다음에 XPU 같은 경우 그 차세대도 GPU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리드하는 그런 거 나오고 있고 네. 고난의 세월을 잘 이기고 나와서 이게 잘 되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네. 주식은 원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AI 붐이 불면서 가장 큰 수혜는 역시나 말씀드린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HBM 계속적으로 이제는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계속적으로 프로젝트 발굴하면서 계속적으로 HBM을 쓰게 될 거고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AMD랑 삼성전자랑 원래부터 좋은 관계였고요. 만약에 HBM4가 ADM 쪽으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HBM4에 대한 삼성전자의 물량이 만약에 납품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오픈 AI의 발주량도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좋은 붐을 이제는 전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요. 뭐 일각에서는 AI 거품론 얘기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품이 일어날지언정 HBM에 대한 수요량은 폭발적이다 보니까 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삼성전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이 치고 나가줘야지 10만 원 이상으로 치고 나가줘야지 증시가 삽니다. 맞습니다. 이게 16%예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시장의 지배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16%고 SK 하이닉스랑 보면은 20%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또 매도 쪽으로 지금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손해 보신 분들, 인버스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지만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렇죠. 안 믿은 거죠. 이제 안 믿었는데. 근데 이제는 꾸준하게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렇죠. 이제 좀 빚을 바라는 시장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배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기술력을 본다 그러면 뭐 장기 투자의 표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신뢰를 지켜가는 삼성전자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